안녕하십니까? 탑시 미스터리즈의 여행 다큐멘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경제력과 군사력의 거대한 상징인 미 합중국. 모든 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 칭송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 정부가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쪽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 끊임없는 거부와 잔인한 편견에 맞서야 하는 유색인종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이었던 참전용사들조차 이제는 굶주림과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남은 음식이나 동전을 구걸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탑시 미스터리즈와 함께 가려진 장막을 한 겹씩 걷어내고 이 잔혹한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까? 시간 여행을 떠나 미국 역사를 괴롭혀온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까?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여행하며 이 위기가 국가를 가장 잔혹하게 옥죄었던 중요한 순간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1932년과 1933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대공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적 심연으로 변했습니다. 1933년까지 실업률은 24.9%라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 5,16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약 1,2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집을 잃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적 추산에 따르면 하루에 1,000채에 달하는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미국 전체 인구 1억 2,500만 명 중 약 1.5%에서 2%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후버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경제 붕괴의 책임을 물었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임시 빈민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두막이 아니라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와 같은 대도시에 걸쳐 방수포와 폐목재로 지어진 거대한 야영지였습니다. 연방 차원의 복지 시스템이 전무했던 시절,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에야 비로소 시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구걸하고 담요 한 장을 얻기 위해 물물 교환을 했으며 혹독한 겨울을 오직 용기와 인내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당시 다큐멘터리 영화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흙먼지 속을 맨발로 걷는 아이들, 1932년 뉴욕에서만 한 달에 100만 끼 이상을 제공했던 자선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선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혼란이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1980년대 초, 특히 1982년과 1983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는 노숙자 문제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했습니다. 이 시기의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는 별표 주택도시개발부 HUD 별표가 완전한 데이터를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나 대도시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뉴욕시에서는 임시보호소 거주자 수가 1979년 7,500명에서 1986년 2만 8,000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시 기록 보관소에 따른 수치이며 피난처가 없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미 노숙 종식 연맹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노숙자 수는 25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연방복지 지출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25% 삭감되었으며, 이는 의회 예산처 기록 보관 자료에 따르면 실질 가치로 350억 달러가 삭감된 것과 같습니다. 1982년에는 실업률이 10.8%에 달하는 경제 침체가 최고조에 달해 1,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규모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탈시설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40만 개 이상의 정신과 병상을 감소시켜 이미 취약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악명 높은 스키드로우 지역이 점점 커져 1985년에는 인구가 2배로 늘어 1만 명에 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숙자 수가 1930년대의 엄청난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문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은 전후 번영과 호황에 익숙했던 국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23년과 2024년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HUD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월에 하룻밤 사이에 무려 65만 3,104명이 노숙 상태에 처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집계된 58만 2,462명보다 12.1%, 즉 7만 642명이 증가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4년은 그 기록마저 깨뜨렸습니다. 노숙자 수는 77만 1,148명으로 증가하여 2023년 대비 18.1%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집 없는 사람들의 명단에 11만 8,376명의 삶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미국 인구 1000명당 2.27명의 노숙자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이 수치는 18만 7,844명에 달했고 뉴욕은 15만 8,819명이었습니다. 진로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주택 임대료는 20% 상승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3%에 불과한 임금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2023년 마우이 산불로 6,000명이 집을 잃는 등의 재난과 2024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기록된 200만 건 이상의 국경 충돌을 동반한 이민자 물결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노숙자 문제를 경고 수준으로 밀어올리는 완벽한 폭풍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2024년이 최악의 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노숙자와 그들을 지탱할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었던 1930년대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때가 절망의 정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기가 정말로 더 힘들고 가혹했습니까? 2023년과 2024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노숙자 위기가 단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1년 만의 변화는 증가, 저항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급했듯이 2023년 미국에서는 HUD의 정기적인 별표 특정 시점 조사, PIT 조사, 별표에 따라 1월의 하룻밤 동안 65만 3,104명의 노숙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의 58만 2,462명보다 12.1%, 즉 7만 642명이 증가한 상당한 증가폭입니다.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미국인 1000명당 1.95명의 노숙자 비율이며 추정 인구 3억 3,500만 명 중 0.195%를 차지합니다. 이는 HUD가 2007년 이 연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이미 경종을 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자 숫자는 다시 한번 급증했습니다. 77만 1,148명. 이는 2023년 대비 18.1% 증가한 수치로 이 가슴 아픈 통계에 11만 8,376명의 삶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27명, 즉 인구의 0.227%로 증가했습니다. 절대적인 증가폭만으로도 전년도 증가폭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위기가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타임스 스퀘어나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따라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227명마다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니까? 2023년에는 이들 중 약 60%, 즉 39만 1,811명이 임시보호소나 전환주택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40%, 즉 26만 1,293명은 피난처 없는 사람들로 자동차, 공원, 버려진 건물 또는 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곳에서든 잠을 자야 했습니다. 2024년에는 피난처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64%로 약간 증가하여 49만 3,41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80% 증가한 총 119만 565개의 임시보호 병상을 갖춘 국가 지원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피난처 없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36%로 27만 7,733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여전히 16,491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붕을 더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경고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시애틀 강변을 따라 카메라를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 캠프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반짝이는 고층 건물에 기대어 있는 임시 방수포 텐트 무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 전역에서 이 가혹한 노숙자 위기의 불씨를 지피고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경제, 주택, 사회 정책에서부터 개인 건강 문제 및 외부의 예기치 않은 충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잔혹하게 얽혀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1. 흔들리는 경제 기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주거 비용. 이것이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요인일 것입니다. 전국 주택 임대료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20%나 급등했으며 2024년에는 진로우나 전미노숙 종식연맹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따르면 15% 더 상승했습니다. 반면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와 같은 곳의 평균 임대료는 1964달러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15달러를 버는 노동자에게 임대료는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30% 기준치의 2배입니다. 소득과 주거 비용 사이의 격차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렴한 주택 부족,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점점 더 희소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미저소득 주택연합은 미국의 73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추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제 저렴한 주택 수는 2010년 이후 470만 채가 감소하여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소수의 주택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저소득층이 거리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게 만듭니다. 고용 불안과 소득 정체, 이 외에도 특히 소매업이나 기그워크, 기그웍와 같이 취약한 산업에서의 실직 상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임금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의 급등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2023년 평균 소득은 4% 증가에 그친 반면 인플레이션은 7%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수 민족 공동체, 하와이 원주민의 40%가 빈곤선 이하 생활의 빈곤 상태는 주택 상실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2. 시스템 및 정책 문제. 정책의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퇴거 금지 조치가 2023년에 종료되면서 즉시 360만 가구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과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된 탈시설화 정책, 대규모 정신병원을 대규모로 폐쇄하고 대체할 충분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없이 환자들을 내보낸 것은 198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드라이닝과 같은 차별적인 주택 정책 또한 유색인종 공동체의 주택 소유 및 자산 축적 능력을 제한하여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1980년대 연방복지 지출 삭감 역시 노숙자 증가에 기여한 요인입니다. 지원 시스템의 한계, 의료 시스템, 특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조현병 및 중독,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접근성에 많은 허점이 있으며 이는 독신 노숙자의 약 25%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참전용사들의 경우 군 복무에서 민간인 생활로의 전환 과정이 어렵고 제대 후 1년 이내에 별표 재향군인회 VA 별표로부터 충분한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위험에 직면합니다. 3. 건강 및 사회적 부담. 정신건강 및 중독. 언급했듯이 이는 노숙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자 거리 생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치료 부족은 이 악순환을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11분의 9 테러 이후 참전용사의 20%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또한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사회 안전망 부족,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은 많은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 노숙 상태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4. 외부 충격, 자연재해. 2023년 마우이에서 발생한 끔찍한 산불과 같은 사건은 순식간에 6,000명 주민의 집을 앗아갔고 갑작스러운 주택 상실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지원 시스템의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주 압력.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이주민 물결은 수용 도시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뉴욕은 2022년부터 14만 명을 받아들였고 시카고는 2024년에 1만 4천 이주민 가정이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임시보호소나 거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지역에 이미 부족한 주택 및 사회 서비스 자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중첩되며 공명하여
완벽한 폭풍, 경제적 어려움, 주택 부족, 시스템 실패, 건강 부담,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의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며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을 가혹한 노숙의 악순환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저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독신 개인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 참전용사들, 그리고 이 위기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은 익명의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노숙자 이야기에 뛰는 심장이며 각 집단은 저마다의 부담과 저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독신 개인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이들은 전체 노숙자의 72%를 차지했으며, 이는 총 65만 3,104명 중 약 47만 명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66.7%로 약간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총 77만 1,148명 중 약 51만 4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습니까? 일자리 상실, 소매업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임대료가 치솟는 동안 임금이 정체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HUD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8% 상승하여 캘리포니아와 같은 곳에서는 1,964달러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15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임대료는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30%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25%, 즉 12만 8천 명이 조현병이나 오피오이드 중독과 같은 심각한 장애와 싸우고 있으며 종종 허술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부담을 가중시켜 많은 이들이 가족의 지원 네트워크조차 부족합니다. 오늘날 약 49%, 25만 1천 명은 임시보호소에서 거처를 찾습니다. 종종 비좁고 시끄러운 공동침실이며 애완동물 동반 금지나 약물 사용 금지와 같은 엄격한 규칙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나머지 51%, 26만 3천 명은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우, 쉰개블록에 불과한 지역에 4,400명이 밀집해 있음, 나 포틀랜드의 올드타운에서 잠을 자며 폭력과 퇴거 명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투쟁입니다.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찾고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20% 증가한 공격의 위험에 직면하며 안전한 피난처 없이 혹독한 날씨와 싸웁니다. 이제 렌즈를 어린이가 있는 가족으로 돌려봅시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2023년에는 전체의 28%, 5만 7,563가구, 18만 6,184명을 차지했으며 2022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33%, 25만 4천 명, 18세 미만 어린이 약 15만 명 포함로 증가했으며 이는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일까? 주거 비용이 너무 가혹합니다. 전미저소득 주택연합은 전국적으로 73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연방 7.25달러, 캘리포니아 16달러를 받는 한 부모는 1,500달러짜리 원룸 아파트에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이민 또한 이 수치를 급증시켰습니다. 2024년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는 1만 4천 이주민 가정이 도착했으며 많은 이들이 임시보호소나 거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 중 86%, 21만 8천 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침대 5개 중 1개가 가족에게 할당된 뉴욕의 과밀시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좁은 공간, 사생활 부족,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중단.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 학생의 등교율은 15%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14%, 3만 6천 명은 자동차나 텐트에 모여 살며 덴버 교회를 따라 캠핑하는 500가구처럼 배터리로 작동하는 랜턴과 기증받은 재키드로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서의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참전용사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지만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3년에는 35,574명의 참전용사가 노숙 상태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숙자의 5.4%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32,882명으로 감소하여 7.5% 줄었습니다. 왜 그들이 취약하니까? 11분의 9 테러 이후 참전용사의 20%에게 별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별표가 영향을 미치며 민간인 생활로의 전환 과정이 어렵습니다. 2023년 VA 통계에 따르면 제대 후 1년 이내에 완전한 VA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60%에 불과합니다. 2024년 11,000명의 노숙 참전용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의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 또한 큰 장벽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46,000개의 지원 바우처를 제공한 별표 HUDVA 지원 주택 프로그램, HUDVASH, 별표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2009년 75,000명 수준이었던 노숙 참전용사 수를 상당히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70%, 23,000명은 피난처가 있으며 일부는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구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나머지 30%, 9,882명은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야 하며 종종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에서 군용 가방을 끌고 텐트줄을 지나갑니다. 벗어나기 위한 긴 여정이지만 진전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그림은 뚜렷한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2023년 노숙자의 37%, 24만 1,000명을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31.6%, 24만 3,000명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역사적인 주택 차별 정책, 레드라이닝과 백인보다 40% 낮은 평균 소득, 2023년 기준 4만 8,000달러 대 8만 달러은 그들을 주택 기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노숙 상태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절반, 2024년 기준 12만 1,500명은 가족 단위로 살며 대기 명단이 몇 달씩 걸리는 애틀랜타와 같은 곳의 임시보호소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히스패닉나 라틴계는 2024년에 31%, 23만 9천 명을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28%, 3만 9,106명 증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주로 국경주에 도착한 6만 8천 명의 새로운 이주민 때문입니다. 이들 중 거의 86%, 20만 5,500명은 임시 거처를 찾았으며 특히 10만 3천 개의 임시 침상이 있는 뉴욕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와이 원주민과 같은 원주민 그룹은 최악의 비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인구 1만 명당 126.5명의 노숙자, 약 2,500명에 해당. 근본 원인은 빈곤, 40%가 빈곤선 이하 생활과 하와이의 평균 임대료 2,500달러입니다. 이들 중 약 3분의 2, 1,670명은 해변이나 외딴 시골 지역에 흩어져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뒤처지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 51만 4천 명의 독신 개인, 25만 4천 명의 가족 구성원, 로스앤젤레스의 콘크리트 정글부터 하와이의 숨겨진 구석까지 각 개인은 그들을 버린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던지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삶이 아무런 경고 없이 벽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저는 뉴욕의 한부모 엄마와 붐비는 보호소에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들, 혹은 마지막 월급까지 임대료로 다 써버려 방수포 아래에서 잠자는 로스앤젤레스의 남자를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현실적이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지나쳤을, 어쩌면 여행 다큐멘터리를 위해 촬영했을지도 모르는 도시들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벼랑 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를 잃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의료비 청구서 하나 때문입니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2024년에 15만 명, 자신만의 침실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안전했던 작은 순간들, 따뜻한 침대, 닫을 수 있는 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세상이 텐트나 자동차 뒷좌석으로 축소될 때 어떻게 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전용사들,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남녀들이 이제는 보도 위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그들에게 집 한 채를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속이 쓰립니다. 저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줄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 거리를 운전하며 텐트들을 보고 지친 얼굴들을 보는 것은 마치 이 땅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이나 의지할 곳 없는 나이든 참전용사를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캠프들을 지나갈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저에게 그것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왜 우리가 이 악순환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지 질문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힘은 마천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조한 숫자들을 지나왔고 역사의 메아리를 들었으며 노숙자 위기의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만졌습니다. 이 탐험의 여정 끝에 남는 질문은 여전히 메아리치며 시급합니다. 이 잔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 위기는 경제, 사회, 정책, 개인 건강 등 여러 가닥이 얽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정한 해결책이라도 문제의 각부리에 닿는 여러 노력의 조화로운 교향곡이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부족한 73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강력한 투자,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확대, HUDVASH 바우처가 참전용사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듯이, 또는 더 고밀도 주택을 장려하기 위한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이 필요한 조치입니까?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임대료 급등 속도를 어떻게 억제할 것입니까? 이와 병행하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까? 생활비는 치솟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대 걸립니까?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더 견고한 사회 안전망, 실업수당, 식량 지원 포함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이 경제적 충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쿠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원 시스템 또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관리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쉽고 저렴해져야 합니다. 의료, 심리, 사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치료 모델이 필요합니다. 참전용사들에게는 주택, 고용,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군 복무에서 민간 생활로의 더 원활한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뿌리 깊은 인종 및 민족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간단합니다. 노숙자에게 먼저 안정적이고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취업이나 약물 중단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거처가 생기면 삶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더 나은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주요 전략입니까?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 확보 및 장기 재정착 지원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이미 어려운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 물결을 인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간의 더 나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건조한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 우선순위, 그리고 한 국가의 연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약속, 막대한 자원, 다분야 협력, 그리고 현 상태를 진정으로 바꾸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전적인 여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미국이 아무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도록 필요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 기후변화, 그리고 누가 설 자리를 얻을 것인가를 놓고 고군분투하는 국가에 의해 키워지는 광범위하고 진행 중인 도전입니다. 라의 스키드로우에서 하와이에 숨겨진 캠프까지, 뉴욕의 과밀 보호소에서
캘리포니아의 불탄 언덕까지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정거장은 같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침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삐걱거리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자국민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함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마도 결말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